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래서 총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어제 저희가 두 파트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두 파트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첫 번째 주제는 고차함수예요. 고차함수. 영어로는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불리는데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고차함수 higher order function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인데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다른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제 OCamL도 당연히 그렇고 일반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higher order function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OCamL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higher order function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higher order function이 없으면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질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차함수들이 굉장히 높은 추상화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를 합니다. 높은 추상화 수준이라는 게 상위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 레벨에서. 좀 뒤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높은 상위 수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간결해지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가능한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재활용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장점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하이 오더 펑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상화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추상화가 뭐죠? 앱스트랙션?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게 추상화예요, 사실.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말은 좀 어렵지만 추상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한 개념에 이름을 붙인다는 게 내가 복잡한 개념을 신경 안 쓰지 않고 그 이름으로 대신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추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강력한 추상화 기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예지만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을 내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뭐 세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정말 2의 3승 그리고 3의 3승 4의 3승을 각각 계산해서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OCamL에서. 두 번째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는 n을 받아서 세제곱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2의 3승, 3의 3승, 4의 3승. 뭐 이거는 너무 심플한 예제라서 사실 1번처럼 하는 게 더 간결해 보이지만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그러니까 아래 프로그램은 세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큐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죠? 내가 세제곱을 계산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4의 3승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추상화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연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세제곱하는 그런 연산에다가 기능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앱스트랙션이에요. 그래서 이 속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추상화 앱스트랙션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변수예요. 변수라는 거는 이제 값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값에, 예를 들어 정수값. 이름을 못 붙이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함수도 모든 언어에서 제공을 합니다. 함수라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름이에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인데 어떤 오브젝트냐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일상적인 값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위에 예제처럼 이 세제곱 한다는 그 연산, 세제곱이라는 그 연산에다가
세제곱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별게 아니죠. 근데 고차함수는 뭐냐면 값에 붙인 이름도 아니고 단순히 반복적인 연산에 붙인 이름도 아니고 조금 더 상위 레벨의 개념을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이제 고차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반복되는 프로그래밍 패턴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함수를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비슷한 부류의 함수들이에요. 첫 번째 함수는 리스트 L을 받아서 무한 함수죠.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보시면 무한 함수인지 보이시죠? 무한 함수죠. 첫 번째 ink all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 1을 더하는 거죠. 그죠? 빈 리스트면 빈 리스트고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으면 헤드에다 1을 더하고 뒤에도 똑같이 1을 더하고 그래서 모든 리스트 예를 들어 1, 2, 3이 들어오면 2, 3, 4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함수는 뭐죠? 더하기 1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하는 거예요. 1, 2, 3 들어오면 1, 4, 9가 되도록 그죠? 제곱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세제곱하는 거예요. 다 다른 기능을 하는 함수죠.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슷한 함수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는 뭔가 공통적인 그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개념을 재사용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런 앱스트랙션을 예를 들어서 C에서 할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고차 함수가 필요해요. 하이 오더 펑션이.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세 가지 예제를 그 더하기 1하고 스퀘어하고 세제곱하는 그런 함수들 세 가지 공통점을 뽑아가지고 그 공통점만 써보면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 이 맵은 이제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함수 f를 받기 때문에 인자로. 그리고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리스트 L이 empty면 empty를 리턴하고 비어있지 않으면은 헤드에다가 주어진 함수를 apply한 값을 연결합니다. 뒤를 똑같이 재규적으로 하고. 공통점을 뽑은 게 보이시죠? 공통점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이 함수 파라미터라이즈가 된 거죠. 파라미터로 추가적인 이 연산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앞에 이 세 가지 예제 펑션들이 다 똑같은데 구조적으로 뭐만 다르냐면 여기만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덧셈, 곱셈, 세제곱 이 파트를 제너럴라이즈 하는 겁니다. 함수로.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이 inkl은 더하기 1 하는 함수를 주면 되겠죠. 맵에다가. 두 번째는 곱하기, 제곱하는 함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제곱하는 함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맵이라고 하는 함수 higher order 펑션을 만들어 놓으면 inc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덧셈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x를 받아서 x 더하기 1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맵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quare all도 한 줄로 square라는 펑션만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제곱하는 함수도 맵 세제곱 함수 L.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자 매핑을 하는데 매핑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펑션을 리스트 L의 각 원소에다가. 아니면은 그 네임리스트 펑션 그 함수식을 이용해서 직접 써가지고 아예 한 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call은 리스트 L을 받아서 맵을 적용하는데 x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리턴한 함수를 L에다가 적용하는 거다. 한번 중요한 펑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맵을 한번 define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프리터를 열어서 맵을 한번 define 해볼게요. 맵은 f랑 l을 받아서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은 뭐 매핑 할 게 없고요. 자, 헤드와 테일로 비어 있지 않다. 그럼 헤드 테일로 나뉘어지고
이 앞에 헤드에다가 함수 f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맵이 됩니다. 자, 타입을 보시면은 맵이라고 하는 함수의 타입이 지금 인터프리터가 알려줬죠. 이게 사실 다음 슬라이드 퀴즈로 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맵은 일단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는 함수죠. 지금 그렇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에요. 어떤 A 타입에서 B 타입으로 가는 펑션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 A 타입의 원소들을 값들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B 타입의 원소로 바꿔준다. 타입만 읽어봐도 이 맵이라는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대충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맵을 정의하면은 아까 예를 들어 incall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incall은 L을 받아서 맵을 하는데 덧셈하는 더하기 1 함수를 L에다가 적용한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오케멜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두 글자 더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자, ink5를 정의하는데 아까 여기서 L을 받도록 했잖아요. L을 받도록. 근데 이 L을 없애도 됩니다, 사실. 얘를 없애고 이제 매핑을 하는데 더하기 1 하는 함수. 그 대신 여기 뒤에서 여기서도 쓰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정의가 돼요. 어차피 맵이라고 하는 하이 오더 펑션이 L을 추가적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받고, 자, incall이 받고 넘길 거거든요. 똑같이 받고 넘기잖아요. 지금 어차피 받고 그대로 넘길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맨 끝에 있는 아규먼트들 없애도 똑같은 요인입니다. 자, 비슷하게 여기서도 다 L 여기 다 없애셔도 돼요. 이렇게 이 L 다 불필요한 겁니다. 리던던트 군더더기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전체를 써가지고 정의했던 이 세 함수가 이제 우리가 정말 몇 글자 안 되는 최대한 잉크를 조금 써가지고 표현을 단 세 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맵은 리스트 오케멜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리스트 모듈에 list.map 하시면은 방금 우리가 정의한 그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직접 정의할 필요는 없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습 삼아서 정의해 본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매핑을 하는데 이것도 뭐 잘못됐네. 자, 맵을 하는데 뭘로 할 거냐면요, x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짝수라는 짝수를 이제 판별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뭐가 될까요? 각 인티저들을 정수가 무슨 값으로 변환될까요? 불리안으로 되겠죠?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리스트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이 오더 펑션이에요. 하이 오더 펑션의 어떤 그 강력함을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맵, 그리고 필터, 폴드라는 게 있어요. 폴드. 사실 폴드가 제일 많이 써요. 폴드만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맵과 필터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더 간단한 맵이랑 필터부터 볼 겁니다. 이 필터는 예를 들어 이 두 코드를 볼게요. 딱 봐도 비슷해 보이죠, 그죠? 첫 번째 코드는 뭐라는 거냐면은 even이라 그래서 리스트 L을 받아서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거고 안 비어 있으면은 헤드가 짝수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짝수면 보존을 하고요. 짝수가 아니면 무시하고. 뭐하는 함수죠? 짝수만 필터링하는 함수죠. 그죠? 자, 두 번째 함수는 greater than 5라고 지었는데 뭐 하는 거겠어요? 5보다 큰 숫자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리스트 L에서 만약 헤드가 현재 원소가 5보다 크면 보존하고 아니면 무시합니다. 이 두 함수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앱스트랙션 한 펑션을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 필터의 타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필터는 어떤 프레디킷을 받습니다. 프레디킷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인데요. 이제 함수인데 리턴 타입이 불리한인 거를 프레디킷이라고 해요. 어쨌든 함수를 받는데 프레디킷인 함수를 받고 그리고 리스트를 받아서 그 동일한 타입의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냐면 이 프레디킷을 추로로 만드는 원소들만 남겨가지고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필터 한번 여러분이 디파인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 두 예제를 이 두 함수의 공통점만 따오시면 필터가 됩니다. 이 하이 오더 펑션을 잘 쓰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묘미 중 하나예요. 자, 필터를 정해보면 필터는 당연히 리커시브 펑션일 거고 이제 펑션을 하나 받아야겠죠. 그래서 펑션 프레디킷이니까 제가 P라고 쓸게요. 프레디킷을 하나 받고 리스트 L을 받고 뭘 하는 거냐면 프레디킷 P를 참으로 만드는, true로 만드는,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그래서 리스트가 비어있으면은 빈 리스트고 비어있지 않으면 재규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우리가 헤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헤드가 프레디킷에 헤드를 어플라이한 첫 번째 원소를 어플라이한 그 결과가 참이면 유지를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고 뒤에 거는 똑같이 필터를 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앞에 거 무시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필터. 자, 그래서 필터가 있으니까 앞에 이 두 함수를 필터를 이용해서 싱글 라인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even부터 해보면 even은 뭐 하는 거죠? 필터를 하는 건데 짝수만 남기는 거죠. 짝수만 남기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앞에서 정의한 even이죠. 그죠? 테스트를 해보면 짝수만 남깁니다. 두 번째 정의했던 greater than 5를 정의해보면 얘도 이제 필터를 하는 건데 그 수가 5보다 클 때만 남기는 거죠. 네, 점점 프로그램이 간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읽기도 쉽고
타이핑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OCaml 프로그램이 보통 C 프로그래밍 같은 일을 하는 C 프로그램보다 뭐 최소 절반 이하로 짧고 뭐 10배까지 짧다고도 하는데 뭐 정확히 재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어쨌든 훨씬 짧아집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작다는 거는 훨씬 더 검증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더 견고하게 돌아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fold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이제 리스트 모듈에는 fold underbar right라고 하는 fold right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이 higher order 펑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수를 볼 건데요. 일단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앞에 두 경우보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다는 게 조금 더 추상화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앱스트랙션이. 추상화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자가 더 많아져요. 하이 오더 펑션의 인자가. 어쨌든 보면 첫 번째 함수는 뭐하냐면 말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리스트 L에 모든 원소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이 만약에 비어있는 빈 리스트면 그냥 0을 리턴하고요. 비어있지 않은 거면 헤드 더하기 뒤에 거에 테일의 sum. 그래서 리스트 L이 정수의 리스트일 때 그 정수들 모든 엘리멘트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다 곱하는 거예요.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m 1, 2, 3, 4는 10이고 prod 1, 2, 3, 4는 24가 됩니다. 공통점이 보이세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리스트를 하나로 만든다. 맞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어진 리스트를 쭉 순회하면서 뭔가를 어떤 연산을 적용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원소들을 쭉 스캔하면서. 이 두 경우에는 결과값이 다 인티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함수가 하는 일을 앱스트랙션을 이제 해볼 건데 역시 앱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 오더 펑션으로 앱스트랙션이 됩니다. 뭐가 다르죠? 그러면 공통점은 그거고 이 두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은 어디가 달라요? 여기서 네? 이름이 틀리다? 네, 틀리죠 당연히. 연산자가 틀리죠 일단. 그러니까 어큐멀레이션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가 다르죠 지금. 첫 번째 함수는 덧셈으로 더하기라는 함수로 리스트를 어큐멀레이트 해나가고 있고 두 번째 함수는 곱하기라는 연산으로 리스트를 어큐멀레이트 하고 있죠.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빈 리스트일 때 결과값이 다르죠. 그걸 좀 더 초기 값이 다른 거죠 지금. 리스트를 어큐멀레이트 하는데 뭐부터 시작할 거냐? 초기 값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어플라이 할 건데 어큐멀레이트 할 건데 초기 값이 지금 다르죠. 첫 번째는 0으로 초기 값을 0으로 줬고 두 번째는 1로 준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하이 오더 펑션 폴드는 인자가 두 개를 갖습니다. 함수 어큐멀레이트를 할 함수, 그러니까 컴바인을 할 함수,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초기값 A. 그래서 앞에 펑션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A를 리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어 있지 않으면 뒷부분을 폴드하고 결과값을 현재 원소 헤드랑 합칠 때 사용하는 펑션이 f가 돼요. 한번 인터프리터에 여러분이 한번 define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타입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정의를 해보시면 이제 타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OCaml 인터프리터가 이 fold right이라고 하는 함수가 일단 함수고요. fun 함수고, 인자를 지금 3개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인자가 함수고, 두 번째 인자가 리스트고, 세 번째 인자가 어떤 값 b 타입의 값이고, 그리고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b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규먼트부터 보면 얘가 이제 f의 타입이죠. f의 타입인데 f가 무슨 함수냐면 원소 2개를 받는 함수예요. 인자 2개를 받어요. a랑 b, a 타입 값, b 타입의 값. 그리고 리턴 값이 b예요. 리턴 값이 b. 그리고 주어진 리스트는 a 타입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a 타입의 리스트를 쭉 순회하면서 이 f를 apply 하는데 f의 첫 번째 인자가 이 리스트의 원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주어진 이 초기값 C, B 타입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타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 이 두 예제에서는 A랑 B 타입이 같은 경우였어요. 지금 둘 다 인티저로, 그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달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 함수고, 정의를 해보면 앞에 요 sum이랑 product를 정의해보면, sum은 자, 리스트 L을 받아서 다 더해준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fold right로 구현을 해보면, 자,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각 리스트를 어떤 함수로 리스트를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죠? 원소들을 덧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덧셈, 그러니까 x랑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하는 함수를 가지고 폴드를 하는 겁니다. 리스트 L을. 그때 초기값은 0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fold 함수로 준 이 함수를 자세히 볼게요. 지금 x, y를 받아서 x 더하기 y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요 첫 번째 x가 바로 리스트 L에 원소들이 들어오는 인자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스트 A의 타입이 리스트 타입이 A의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의 타입이 A랑 B를 받아서 B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Y는 뭘까요? Y. 지금까지 누적시켜서 쌓아가고 있는 그 값이죠. 맨 처음에는 이 초기값 0일 거고, 그 다음에는 중간값일 거고요. 그죠?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fold right라는데 덧셈을 fold하는 거예요. L을 0으로. 더하기라는 함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fold를 하는 건데 곱셈으로 하는 거죠. 곱셈으로. 그죠? 근데 초기값이 1. 곱셈은 코멘트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되긴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sum과 product를 역시 한 줄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이 fold는 fold right라고 이름이 붙였잖아요. 뒤에 이제 right라고 붙었잖아요. fold right. 그렇다는 얘기는 fold left도 있겠죠. 실제로 OCaml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fold right도 있고 fold left도 있습니다. 이제 fold left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F를 받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리스트 L을 맨 마지막에 뒀어요. 여기서. 그리고 초기값을 그 다음에 중간에 놨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L이 비어있으면 A를 초기값을 리턴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뭘 하냐면 폴딩을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게 fold left를 합니다. 근데 f를 가지고 테일에다가 계속 fold를 하는데 아규먼트에다가 이 함수 f를 현재 그 초기값 a랑 그리고 현재 첫 번째 원소 헤드를 두 개를 컴바인한 그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해 줬습니다. 한번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프리터에 이 fold left를 직관적으로 사실 fold right가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자, fold left는 f랑 a랑 l을 받아서 비어 있으면은 아이고 비어 있으면은 이제 초기 값을 리턴을 하고요. 비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폴딩을 하는데 폴딩을 계속 하는데 테일에 리스트 테일에다 대고 테일을 계속 폴딩을 하는데 이때 아규먼트에다가 값을 컴바인한 값을 누적을 시켜가는 거예요. 자, 타입을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떤 리스트를 받냐면은 B 타입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리스트 원소의 타입이 현재 B예요. 그리고 초기 값의 타입이 A예요. 그리고 어떤 함수냐면 그 초기 값의 타입의 값을 받고 리스트 원소 타입의 값을 받아서 초기 값 타입의 값으로 만들어준 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값으로 그 초기 값과 같은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fold left를 이용해서 아까 그 sum과 product를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자, sum은 fold left를 이용하면 자, x, y 어떤 함수를 주면 되냐면 x, y를 받아서 뭐 똑같이 x 더하기 y라는 걸 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인자로 0이 오고 맨 마지막 인자로 리스트가 오고 자 이렇게 하면 fold right로 구현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fold left를 쓸 때는 이 주어진 함수 이 fun xy x 더하기 y에서 이 x로 들어오는 값이 뭐냐면 현재 accumulate 하고 있는 값이에요. 아까랑 반대죠 지금. 이 첫 번째 인자가 accumulate 되고 있는 값이고 두 번째 인자 y가 리스트의 각 원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y 두 번째 인자로. 그리고 그 두 개를 컴바인하는 거고. 자,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fold left를 하는데 곱하기로 그런데 초기 값이 1이고요. 자, 그럼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같은 함수인가요, 두 개?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fold right와 fold left는. 자, 일단 fold right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냐면 어떤 함수 f를 받고 리스트 예를 들어 x, y, z다. 예를 들어 세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간단히 리스트를 받고 그리고 초기값 init을 받고 어떤 걸 계산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가장 마지막 원소를 꺼내옵니다. 가장 마지막 원소. 그리고 그 마지막 원소랑 초기 값을 f로 컴바인 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마지막. 그래서 right예요. 오른쪽 리스트의 끝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FZ 이닛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 그래서 한번 쌓인 거죠. 어큐멀레이트 하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Y랑 다시 컴바인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X랑 컴바인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 맨 첫 번째 원소까지 왔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데피니션 보시면은 헤드 테일 있을 때 테일부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헤드랑 컴바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규적으로 계속 생각해보면 맨 끝에서부터 연산이 일어나겠죠. 맨 끝에서부터. 맨 끝 언제 일어나냐면 리스트가 이 테일이 비어있을 때 A를 가지고 테일이 비어있으면 이 A가 테일이 비어있을 때 A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헤드랑 맨 마지막 원소랑 A가 연산이 일어날 거고 그걸 가지고 왼쪽으로 쭉 폴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폴드 레프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가요. 순서대로. 그래서 폴드 레프트 F init XYZ 하면 맨 처음에 뭘 하냐면 F에다가 init 값을 주고 X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X랑 초기 값이랑 맨 첫 번째 원소 X를 F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이랑 Y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원소.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이랑 Z를 계산해요. 값을 계속 축적시켜 가는데 맨 가장 첫 번째 원소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항상 같은 결과를 낼까요?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 F를 지금 F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예요. 이항연산. 임의의 이항연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이항연산자를 왼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 경우는 같죠. 그죠? 그럼 모든 이항연산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랑 거꾸로 하는 거랑 같나요? 다르나요?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뺄셈은 1 빼기 2 빼기 3이랑 3 빼기 어쨌든 앞에서 하는 거랑 뒤에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F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스트의 첫 번째 원서부터 계속 빼는, 그러니까 X 빼기 Y 빼기 Z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폴드 레프트를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리스트의 원소들을 계속 빼면서 그 끝까지 어떤 초기값부터 시작해서 그 리스트의 원소들을 다 뺀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는 폴드 레프트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 10에서 리스트 원소들을 다 뺀 값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100에서. 자, 그러면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100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그럼 94죠. 그죠? 그래서 폴드 레프트를 써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가 현재까지 축적되어 온 100에서부터 현재 원소까지, 현재 원소의 앞부분까지 쫙 빼어온 그 값이 누적된 값이고, 그거를 하나 더 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값을.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폴드 라이트로 했다. 이렇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좀 더 맞는 거긴 해요. 지금 왜냐면 요 y가 폴드 라이트의 경우에는 y에 누적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L에서 100에서 시작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네. 이 경우 이건 뭐 똑같네요. 네. 이걸 하고 무적이 우승하는 경우 어쨌든 다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자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값이. 두 번째 차이는 이건 뭐 타입이 달라요. 타입이 아까 봤듯이 fold right는 리스트 타입을 A, 리스트 원소의 타입을 A라고 하고 이제 초기값을 B라고 할 때 받는 함수가 A to B to B예요. 그죠? 근데 fold left인 경우에는 A to B to A입니다. 왜냐면 두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B의 리스트고 A로부터 fold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랑 아래가 A랑 B를 바꾼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이제 fold left는 테일 리컬전이에요. 우리 앞에 정의를 보시면 이 fold left 리컬전을 한 다음에 할 일이 더 이상 없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은 fold left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게 저는 직관적으로 fold right가 더 편해서 그냥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fold left를 쓰는 게 성능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fold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함수들을 몇 개 제가 갖고 왔어요. 이 함수들을 다 그냥 fold로 다시 한번 한 라인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ength, list L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길이. 요 length 함수를 fold right를 쓰셔도 되고 fold left를 쓰셔도 되고 어쨌든 fold를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아까 폴드 레프트 경우에 그 인자 시그니처가 FAL이었잖아요. 네. 라이트는 FLA. 네. 그게 직관적인 이유 말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두 개를 일단 요 인터페이스가 OCaml에서 제공하는 fold right, fold left의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OCaml뿐만 아니라 뭐 하스켈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fold right, left를 제공하는 언어에서는 요런 컨벤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 fold left인 경우에 왜 이 두 개를 바꿔놨냐면 이게 사실 더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이 함수 f에 이 f를 보시면은 f가 첫 번째로 받는 인자가 지금까지 어큐멀레이트 되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옵니다. f의 왼쪽 파라미터로 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바꾼 거. 근데 여러분들이 뭐 헷갈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만의 fold left를 fold right랑 똑같은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length를 한번 fold로 만들어 보면 fold right를 쓸까요? right로 해볼까요? fold right로 하면 일단 이항연산자를 받아야 되니까 x랑 y를 받고요. 이때 x는 현재 어떤 순회하고 있는 그 리스트의 어떤 특정 포지션에 원소가 들어올 거고 y가 현재 어큐멀레이트 하고 있는 중간 결과값이겠죠. 그러면 이 중간 결과값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까요? 일 증가시키면 되겠죠. x는 무시하고, 그죠? 원소 값이랑 상관없잖아요. 랭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무시하고 y 더하기 1을 리턴해 주면 돼요. 0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랭스를 계산해 보면 계산이 돼요. 여기서 x를 안 쓰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시해도 돼요. 직접 x라는 변수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드 레프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폴드 라이트로 하면 이게 테일 리컬시브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뭐 애초에 이 랭스 함수 자체도 테일 리커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차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을 한다면은 폴드 레프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폴드 레프트로 구현을 하면 이제 xy를 받아서 이 경우에는 x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가 먼저 오고 l이 나오고. 그래서 리스트 모듈에 있습니다. 폴드 라이트 레프트가. 그래서 사실 랭스를 구할 때 랭스라는 펑션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랭스 구하기 위해서 뭐 랭스란 함수를 정의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직접 그냥 폴드 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한 번만 쓰고 말 거면.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가요? 어때요? 따라올만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리스트를 뒤집는 함수 리버스를 한번 폴드로 구현해 볼게요. 리버스. 자, 리스트 L이 비어 있으면 빈 리스트고 비어 있지 않으면 뒷부분부터 뒤집고 맨 첫 번째 연소를 뒤에다 갖다 붙이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리버스는 리스트를 폴드 해 나가면 돼요. 얘도 리버스도 폴드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뭐냐면 리스트의 원소를 바꿔요. 원소를 2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누적되는 값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올 값이 뭐예요? 리스트죠. 누적되는 값도 리스트겠죠. L이라고 그럴게요. L 썼으니까 뭐 리스트 L이라고 그럴게요.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값을 L이라고 할게요. 리스트를. 자, 그러면 현재 L이 뭐냐면 현재까지 내가 뒤집은 리스트가 될 거고 거기다가 현재 원소 2를 뭐 앞에다 넣어야 될까요? 뒤에다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컴바인 할까요? 2랑 L을 현재 리스트의 원소 2랑 지금까지 누적시키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값 L을 이제 컴바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컴바인하죠? 앞에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초기 값은 뭐가 돼야 되죠? 이 경우에 empty 리스트가 돼야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안 되네요. 뭐가 잘못됐죠? 뒤에다 놔야 돼요. 뒤에. 자, 왜 뒤에다 놔야 되냐? 이제 원래 함수 리버스의 정의를 보시면 자, 뒤에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그렇죠? 그래서 또 뒤에 붙여야죠. 그러니까 L이 지금 일단 폴드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서부터 누적시키고 있어요. 뒤에 있는 현재
리스트 원소 2보다 뒤에 있는 원소들 리스트가 다 지금 뒤집어 있어요. 그게 지금 L로 들어온 거고, 그죠? 그러니까 1, 2, 3이고 원래 리스트가 1, 2, 3이다. 그리고 현재 원소가 1까지 1이다. 그러면은 2, 3이 지금 3, 2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3, 2 다음에 1을 넣어야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fold right를 이용해서 리버스를 정의할 수 있고, fold left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fold left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누적시키고 있는 리스트가 첫 번째 원소로 들어오고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원소가 두 번째 원소로 들어올 거고, 리스트 L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원소 2보다 앞에 있는 리스트들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 2, 3이고 현재 내가 보이는 원소가 3이다. 그러면은 1, 2가 2, 1로 지금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 놔야겠죠. 아마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익숙해지시면은 괜찮습니다. 네.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어펜드 오퍼레이터는 그 자체를 이제 ON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 타입. 네. 왜냐면 원래 있는 리스트를 다 끝까지 가서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안에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미 리스트는 있고 앞에다가 소스를 하는 오퍼레이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리버스를 두 개 만들어봤잖아요. 이렇게 fold right로 만들어봤고 fold left로 만들어봤고, 위에 있는 거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n 제곱이에요. 아래 있는 거는 리니어 ON에 동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 fold left를 쓰는 게 이제 성능상으로 이점이 있어요. 자, 이건 좀 넘어가고요. 뭐다 똑같은 예제고요. 심지어 맵이랑 필터,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하이 오더 펑션 맵이랑 필터도 폴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정의 자체를. 예를 들어 맵을 한번 해볼까요? 맵을 폴드 라이트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그래서 폴드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폴드만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ML 프로그램에서는 룹을 폴드로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룹 대신 폴드가 등장하는 거예요. 룹에 대응되는 비유되는 개념이 폴드입니다. 맵을 한번 폴드로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 폴드 라이트로 만들어 볼게요. 폴드 라이트는 어떤 리스트의 원소랑 현재까지 축적시키고 있는 값 A를 받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맵이니까 리스트가 되겠죠. 중간 결과물이. F를 지금 현재 원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합치면 되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서 정의했던 맵이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도 해볼까요?
fold right를 이용해서 만약에 2가 f에다가 2를 적용한 게 true면 붙이고요. 아니면 무시하고. 네, 테스트 안 해볼게요. 그래서 폴드가 굉장히 폴드의 강력함을 아시겠죠, 그죠? 네.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그마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시그마는 뭐냐면 정말 이 시그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을 하이어 오더 펑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라든지 사실 뭐 인테그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하이어 오더 펑션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에서 배운 그 개념들이. 예를 들어 시그마는 뭐 하는 거냐면 함수를 f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두 수 a에서 b를 받아서 fa 더하기 fa 더하기 1 더하기 fa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fb까지 하는 게 시그마잖아요. 그죠? 하이오더 펑션이죠. 타입으로 써보면 시그마는 어떤 함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면 int to int 함수를 받아서 그리고 초기값 그리고 끝값을 받아서 어떤 수를 계산하는 이게 이제 시그마입니다. 요 시그마 함수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해야 되냐면 시그마에다가 함수를 이런 아이덴티티 펑션을 주고 1에서 10까지 하면 1에서 10까지 그냥 더하는, 그래서 55가 나오는 거고, 시그마에다가 스퀘어 펑션을 줘서 1에서 10까지 하면 스퀘어링을 해가지고 더하는 140이 나오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2분 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는 함수를 받고 두 수를 받아서 이제 fa부터 fb까지를 쫙 더하는 거죠. 자, 베이스 케이스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이스 케이스가 a랑 b가 같은 경우가 베이스 케이스겠죠. 같으면 a랑 b가 같으면은 더 이상 뒷부분에 남아있는 1은 없고 지금 a만 지금 fa만 리턴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a, b가 같지 않으면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fa에다가 시그마 f를 a 더하기 1에서 b까지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그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자 함수를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고 1에서 100까지 더하겠다. 그러면은 5050. 아이덴티티 함수 보면은 들어가야. 네? 들어온 함수가 그냥 받아서 그대로 들어가는 함수예요. 그렇죠. 여기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 i인 거죠. 시그마 a to b i. 하나만 더 해볼게요. fold right를 이용해서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ll은 뭐냐면 어떤 프레디킷을 받고 그리고 리스트를 받아서 이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이 프레디킷 P를
만족하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를 리턴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7, 8, 9라는 리스트가 모두 다 5보다 크잖아요. 원소들이. 그러면 true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리스트가 1, 7, 8, 9였다. 그러면은 이 프레디킷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1이 존재하니까 false가 돼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모두 다 만족하면 1. true. 자, 폴드를 쓰면은 간단하겠죠. 자, x, y, 그러니까 여기서 x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리스트의 원소, 그리고 y는 accumulate 하고 있는 값을 본 거고, 자, p를 다 만족시키는 건지 보는 거니까 지금 y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본 원소들이 다 만족시키고 있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겠죠. y 값이. 자, 그래서 p를 x에다가 apply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true여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본 원소들도 다 p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원소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true로 시작해야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all, 예를 들어서 모든 함수의 원소가 짝수냐 라고 물어보면 2, 4, 6, 8, 10을 주겠습니다. 그럼 true가 나오는 거고, 자, 똑같은 함수인데 다 짝수가 아니다. 그러면 false가 나옵니다. 연습 문제 3번은 스킵할게요. 스킵하고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맵이랑 그리고 필터 그리고 폴드, 이 세 가지 하이 오더 펑션입니다. 이 세 가지 펑션이 굉장히 자주 쓰여요. OKML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그런 함수들을 고차함수라 그랬는데 어떤 고차함수였냐면은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는 그런 고차함수였어요. 근데 다른 함수를 리턴하는 것도 하이 오더 펑션이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컴포즈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두 함수를 받습니다. f랑 g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f랑 g의 합성 함수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냐면 x를 받아서 g하고 그 다음에 f를 연달아서 적용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f랑 g를 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스퀘어랑 잉크, 스퀘어는 제곱하는 함수고 잉크는 플러스 1 해주는 함수예요. 두 함수를 합성하면 더하기 1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제곱하는 거겠죠. 합성하면. 그래서 6에다가 하면 더하기 1 하면 7이 되고 그거에 제곱을 하니까 49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제 그런 걸 또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연습 문제로 이번엔 더블을 만들어 볼게요. 더블이라고 하는 하이 오더 펑션은 어떤 함수 f를 받고, f는 a to a 타입의 함수고, 그리고 a라는 a 타입의 값을 하나 받고 a를 리턴하는 겁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인자로 받은 함수 f를 a에다가 두 번 적용해 가지고 리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nc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더하기 1 하는, 그리고 곱하기 2 하는 멀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더블 잉크하면 잉크란 함수를 두 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1 해주는 함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ml입니다. 더블 뭘 하면은 멀티플 곱하기 2 하는 거를 두 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 하면 2가 되고 그 결과를 하면은 4가 되고 이런 함수 더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더블은 함수 f를 받고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f를 두 번 어플라이 한 함수죠. 어떤 함수냐면 어떤 원소를 받아서 f를 두 번 어플라이 하는 그냥 그 정의 자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잉크는 x 더하기 1이었고 그리고 멀은 x 곱하기 2였어요. 더블 잉크 1은 3이 되는 거고 더블 멀 1은 4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몇일까요, 이거? 자, 더블에다가 더블을 어플라이 했어요. 더블에 더블 어플라이하고 거기다가 잉크 몇이에요? 자, 더블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어진 함수, 어떤 함수 하나를 받아가지고 두 번 어플라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블 했으니 두 번 어플라이 한 함수를 두 번 어플라이 하니까 네 번 어플라이 하겠죠. 네 번 어플라이 하는 거를 뭘 네 번 어플라이 해요? 잉크란 함수를 네 번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4가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곱하기니까 곱하기 2 하는 거를 네 번 어플라이 하니까 30가 되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을 두 번 어플라이하고 잉크를 하면 4가 되는 거고 더블을 네, 32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거는 마지막 익스프레션 값이 몇이 될까요? 더블 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 해가지고 잉크에다가 5를 하면 한번 돌려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이 될까요, 이게? 결과값이 몇이요? 14? 13? 13이 되나요? 왜 13이 되죠? 8번 더 하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몇이 나오나? 제가 돌려보면 되는구나. 자, 더블 21이 나오네요. 왜 21일까 이게? 왜 21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안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자, 더블은 뭔가를 받아가지고 두 번 어플라이 해준 함수예요. 그 자체를 두 번 했으니 뭔가를 받아서 네 번 어플라이 하는 거겠죠. 이 더블은 뭔가를 받아서 어떤 함수를 받아서 네 번 어플라이 하는 함수예요. 더블은. 그럼 그거를 더블 했어요. 뭔가를 받아서 네 번 어플라이 한 함수를 그거를 그 자체를 두 번 하니까 뭔가를 받아서 네 번 하는 거를 두 번 하니까 16번 하겠죠, 얘를.
더하기 1 해주는 거를. 그래서 5 더하기 16해서 21이 나와. 이것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스킵하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사용자 정의 타입 시작하겠습니다.